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먼저 살펴보면 강한 저항 라인인 70K를 돌파하며 73K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68K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폴리마켓에서 대선 지지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67%에서 57%까지 10%가량 하락했고, 해리스는 반대로 34%에서 42%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68K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더 하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요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부터 시작해서 각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CVD 차트부터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래들이 매도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한 저항 라인은 73K부터 시작해서 74K 부근까지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지 라인은 67K 부근과 66K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CVD 차트를 보면 현재로서는 하방으로 이탈하기보다는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선의 기대감으로 상방으로 향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음 주에 진행될 굵직한 경제 일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정인 FOMC 금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OMC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금요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결과뿐만 아니라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자료에 따르면 FOMC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확률이 98.9%를, 그리고 금리 동결이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25bp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발표와 동시에 시장에 큰 변동성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상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M2 통화량 급증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유동성이 증가되고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도 올해 최소한 25bp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또 다른 호재 뉴스들을 보면 포브스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채권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치 하락에 대비한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블랙록의 레리 핑크와 스탠리의 폴 투더 존스는 비트코인을 금의 대체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더욱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과거에 비트코인에 회의적이었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월가의 억만장자들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미국 달러의 가치는 33%가 하락한 반면에 비트코인은 22,208%가 상승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가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CEO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2045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1,3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고, 캐시 우드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예측한 가격에 도달하기까지는 연간 28%의 상승이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될 경우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머니 프린팅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막대한 부채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리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21 쉐어즈가 미국에서 리플 현물 ETF 출시를 위해 SEC에 S-1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1 쉐어즈는 리플 현물 ETF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미국에서 이러한 혁신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21 쉐어즈 외에도 비트와이즈와 그레이스케일 또한 리플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SEC가 최근 판결 결과에 항소하며 대법원까지 소송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운용사들의 ETF를 신청하는 것은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트럼프는 게리 겐슬러를 임기 첫날 해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인물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 2차 시장의 리플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된 만큼 리플 현물 ETF의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기에 서둘러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신청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 출시를 통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힘드시겠지만,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는 분위기와 함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세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BNB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BNB가 29번째 분기별 소각을 완료했다라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소각된 BNB의 총 수량은 177만 2,712개로 소각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10억 7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최근 바이낸스의 전 CEO였던 자오 창펑이 출소하게 되면서 BNB의 거래량이 활발해지고 있는 단계에서 소각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BNB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소각은 시장의 유통량을 감소시켜 희소성을 높이고, 이는 가격의 상승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NB 홀더분들께서는 해당 소식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쉬치의 암호화폐 결제 지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75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편의점 쉬치가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라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 미국의 첫 번째 편의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쉬치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기업인 플렉사와의 협업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로써 쉬치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기존의 법정 통화 외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결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20를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슈츠의 부사장인 라이언 슈츠는 암호화폐 결제 지원에 대해 이번 혁신은 슈츠의 소비자가 요구하는 첨단 결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느껴진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이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수요가 크고 해당 수요는 앞으로 슈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베이스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자사의 온체인 미국 정부 머니마켓 펀드를 코인베이스 레이어2 블록체인인 베이스에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펀드는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거래 및 소유권을 기록한 최초의 펀드로서 99% 이상이 미국 정부 증권, 현금, 환매 약정 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억 1천만 달러 규모이며 이는 블랙록의 비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토크나 펀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펀드는 아비트럼, 폴리곤, 앱토스, 스텔라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아발란체까지 확대된 이력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빠르고 저렴한 온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베이스까지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산 운용사들이 앞으로 블록체인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이자 자산 운용액이 5조 7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UBS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는 자산 운용사가 고객의 돈으로 펀드를 만들고 단기 금융 상품에 집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초단기 공사체형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싱가포르 매체에 따르면 UBS 펀드의 티커는 유민트로 불리며 투자자들에게 기관급의 현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높은 품질의 단기 금융 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UBS는 23년 10월에 싱가포르 통화청과 함께 이더리움 기반의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운영한 이력이 있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 공식적인 출시를 통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UBS의 디지털 관리 책임자는 토큰화된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프랭클린 템플턴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블록체인을 통한 펀드 출시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집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3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는 향후 3년간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42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10억 달러의 주식 발행과 210억 달러의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21 프로젝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했고 현재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난 뒤에 8억 9,130만 달러의 현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또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비트코인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고 이어서 420달러 규모의 자금은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사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25만 2220개이며 평균 매입 단가는 4만 9266달러입니다.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23조 4천억 원 규모로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에 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수익률의 목표 범위를 4에서 6%에서 6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비트코인 수익률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비트코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취득하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성과 지표인 KPI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임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만 주목받고 있다 보니 알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쯤 내 코인이 상승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 메이저 알트들의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